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R 스튜디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R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봤고요. R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R 스튜디오는 앞에서 설치했던 이 R이 여러 가지로 이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R을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R 스튜디오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에 R 스튜디오의 어떤 그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어떻게 하면 R 스튜디오를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R 스튜디오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 스튜디오를 소개하면요. R 스튜디오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R을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오픈소스 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통계 분석을 위한 기능은 R이 제공하는데요. R 자체가 그렇게 쓰기 편리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쉽게 사용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이 R 스튜디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픈 소스 툴이라고 한 것처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상당히 강력한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과학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R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R을 설치하고 지금 이제 소개하는 R 스튜디오를 설치를 해서 사용하면 무료로 강력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 스튜디오를 이용한 대표적인 작업은요. 첫 번째로 이제 대화식으로 R 통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뒤에서 좀 더 잘 설명하겠고요. 또 R을 사용해서 그래픽 작업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고요. 또 이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서 명령어들을 저장을 해가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분석 내용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SPSS나 아니면 다른 사회과학 통계 패키지들을 사용을 할 때 메뉴 방식으로 분석을 하면요. 분석하기는 쉽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어떤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다시 찾아가는 것이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R은 이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이제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장을 해두면 나중에 언제든지 그걸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R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베이스라고 해서요. 기본적인 명령어는 베이스에서 제공을 하지만 나머지 어떤 통계 분석에 필요한 그런 명령어들은 다양한 패키지들을 설치를 해서 그 패키지에 있는 명령어 또는 함수들을 사용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 패키지를 설치하고 업데이트하고 활용하는 것이 R 스튜디오에서는 좀 더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 밖에 이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만든 코드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것도 이 R 스튜디오에서 가능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R 스튜디오는 다양한 운영 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맥, OS 10, 그다음에 뭐 리눅스 등에서 다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R 스튜디오 서버 버전이라고 해서요. R을 리눅스에 설치해 준 다음에 다른 컴퓨터에서 인터넷으로 웹을 통해서 접속해서 그 R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서버 버전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R 스튜디오의 설치와 실행을 보면요. 자, R 스튜디오를 설치하기 전에 먼저 R이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R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시행할 때 제대로 시행이 됩니다. 이제 R 스튜디오의 설치는요. www.rstudio.com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 페이지를 열고요. 다음에 여기서 R 스튜디오라고 해서 입력을 하면요. 이와 같이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제일 나오는 rstudio.com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RStudio 홈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제일 위쪽에 보면 이 다운로드라고 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다운로드를 눌러주면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이제 버전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이제 네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설치할 것은 RStudio 데스크탑이라고 해서 이제 무료로 제공되는 버전이고요. 프로는 좀 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RStudio 서버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리눅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서버 버전을 받아서 외부로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RStudio 데스크탑을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누르면 이제 다운로드 RStudio for Window라고 해서 여기 보면 윈도우, 맥, 그 다음에 뭐 우분투와 같은 리눅스를 다 활용할 수 있는데요. 윈도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걸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설치를 한 후에 RStudio를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 왼쪽에 큰 화면과 이제 오른쪽에 두 분할된 세 개의 화면만 뜨는데요. 원래대로 하면 여기 이제 위에 하나 더 소스 화면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세 개의 창이 떴는데요. 우리가 보통 활용을 할 때는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네 개의 창의 형태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 각 창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요. 왼쪽에 제일 위에 있는 창, 요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패널이라고 부르는데요. 소스 편집기와 데이터 뷰어 패널이라고 부르고요. 왼쪽에 아래쪽에 있는 것을 R 콘솔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R을 직접 실행시켰을 때 나타나는 화면과 비슷합니다. 어떤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창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위쪽의 창을 작업 공간 브라우저 또는 명령 이력 패널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아래쪽이 나타나는 것이 파일이나 플롯, 패키지, 도움말 같은 패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들을 우리는 패널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각각의 패널들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T 파일을 중심으로 해서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직접 RStudio 화면에서 실행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스 편집기와 데이터 뷰어 패널인데요. 왼쪽 위에 있는 패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실제 R을 사용해서 통계 분석할 때 명령어를 입력하거나 데이터 프레임 형태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창을 소스 편집기라고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왼쪽 아래에 있는 것을 R 콘솔이라고 하는데요. 소스 편집기 창에서 작성한 명령어를 실행시키면 이 R에 그 명령어가 입력이 되면서 분석이 이루어지고요. 분석 결과가 나타나는 창, 왼쪽 아래 R 콘솔이고요. 다음에 세 번째, 오른쪽 윗부분에 나타나는 패널입니다. 작업 공간 브라우저와 명령어 이력인데요. 여기는 이제 두 가지의 종류가 나타납니다. 먼저 Environment 탭에는요. 작업 공간에 들어있는 모든 객체들을 보여주는 탭이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거를 작업 공간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환경 탭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히스토리 탭이라고 해서요. 이전에 수행했던 명령어들을 전부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패널입니다. 네 번째는 파일, 플롯, 패키지, 도움말이 나타나는 패널인데요. 오른쪽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내 폴더에 들어있는 파일을 찾아보고 다음에 패키지 패널에서 패키지를 설치하거나 불러올 수 있고 또 닫을 수 있는 그런 패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움말 패널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헬프 기능들을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표 패널을 통해서 어떤 그 그래픽에서 나타난 그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패널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RStudio를 실행시켰을 때 여기 세 개의 창이 나타났는데요.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창이 다르죠. 위에 이제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요.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이제 파일을 만들 수 있는 종류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저도 사실 이 하나하나는 다 모르고요. 그냥 사회과학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활용하기 위해서 R 스크립트를 사용을 합니다. R 스크립트를 누르시면요. 이런 식으로 창이 4개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소스 패널이 되고요. 이 부분이 R 콘솔 패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 탭이 나오는 것이고 이제 패키지나 플롯 파일들이 나오는 패널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부터는 요 각각의 패널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R 소스 편집기는 R 스크립트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과학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제 필요한 명령어들을 쭉 써야 되는데 그것들을 작성하고 쉽게 편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런 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패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식의 파일을 편집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기본적인 분석을 위해서 R 스크립트 파일의 편집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합니다. 좀 전에 봤던 것처럼 R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메뉴에서 파일, 뉴 파일, R 스크립트를 선택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플러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 R 스크립트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R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 둔 것이 있으면 파일에서 오픈 파일을 누른 후에 해당 폴더에 가서 해당 파일을 선택을 하면 그 소스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개의 소스 파일을 동시에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보겠지만 여러 개를 부르면 위에 탭이 여러 개가 생기면서 이 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R소스 편집기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 하나가 구문 강조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스크립트 편집기의 기본 기능 중에 하나는 구문을 표시할 때 종류별로 서로 다른 색으로 구분해서 강조해 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타가 생기거나 어떤 문법적인 오류가 있을 때 그걸 쉽게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래 기본적인 키워드는 청색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은 녹색으로, 숫자는 진청색으로, 그 다음에 주석에 해당되는 부분은 연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환경 설정에서 색깔을 변경할 수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R을 실행시키면 그렇게 4개의 지금 화면만 나오는데요. 지금 이렇게 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했던 것들을 이제 불러올 텐데요. 여러분들도 여기 오른쪽 위쪽에 보면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눌러보면 뉴 프로젝트, 오픈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R 사용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작업들을 수행될 수 있는 어떤 폴더를 지정을 해서 그 폴더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이제 쉽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어떤 논문을 쓴다든지 어떤 작업을 할 때 그 해당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폴더를 하나를 지정을 해두고 그 안에 새로 생성하는 뭐 스크립트 파일이나 뭐 어떤 데이터 파일이나 워크스페이스나 그런 것들이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편리한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작업을 시작을 할 때에는 그냥 new project라고 해서요. 새로운 디렉토리, 그러니까 폴더를 지정을 해 주시든지요. 아니면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어떤 디렉토리, 폴더를 지정을 해 주시면 그 폴더가 이제 이름을 붙여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로 형성이 됩니다. 저는 지금 만들어 둔 게 있어서 지금 이 유튜브 이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둔 폴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 만들지는 않고요. 이렇게 하고 제가 만들어 둔 건 여기 R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만들어 둔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실행을 시키면 제가 예전에 했던 작업 환경들이 그대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스크립트 파일들이 이제 얘네 작업했던 이제 스크립트 파일들이 뜨게 되고요. 아래쪽은 콘솔 파일이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위에는 이 환경 파일은 이제 작업 공간이라고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제가 했던 것들이 그대로 두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정했던 이 폴더가 제가 유튜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했던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지정했던 폴더가 여기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 이걸 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네 개의 패널인데요. 이 패널은 자기가 크기에 따라서 원하는 거에 따라서 보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크기를 조정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어, 제가 지금 내가 명령어를 이제 스크립트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 화면을 좀 크게 해놓고 작업을 하면 되고요. 어떤 것을 실행을 시켜서 그 결과를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결과들을 조금 더 큰 창에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스크립트 파일이 여러 개 띄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제가 유튜브.r이라고 하는 스크립트 파일이 여기 지금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제가 책을 만들면서 쓰면서 만들었던 스크립트 파일이 오른쪽에 지금 이렇게 띄워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러 개를 띄워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복사하든지 하면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색깔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스크립트 파일을 보면 지금 녹색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은 주석이죠. 그러니까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 때 제일 앞에다가 샵을 붙인 다음에 어떤 명령어를 입력하면 이거는 R이 수행을 하는 동안 인식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설명을 붙여 넣게 되면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이 스크립트가 어떤 것들에 해당되는지를 이 설명을 붙여 놓으면 나중에 좀 찾아보기 쉽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일정한 명령어를 입력하고 난 뒤에 이렇게 샵을 붙여가지고 내가 지금 입력한 명령어 요 행이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명령어들, 함수명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들도 역시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색깔이 구분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스 편집기에서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코드를 실행시키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스크립트 편집창에서 코드를 입력을 하는데 이 코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명령어들을 입력하는 겁니다. 빈도 분석을 하든지 회귀 분석을 하든지 뭐 평균 차이 분석을 하든지 여러 가지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명령어를 입력하는 것, 그거를 이제 코드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을 입력하고 편집하는 것들을 이제 이 소스 편집기 패널에서 할 수 있고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그것들을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시키고자 할 때는 그 행에 해당하는 행에다가 이제 커서를 두고 실행을 시켜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여러 개의 행을 하는 경우에는 블록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위쪽 위에 보면 run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를 실행을 시켜도 됩니다. 아니면 컨트롤 엔터라고 해서 단축키를 실행시켜도 run을 누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 밖에 파일 스크립트의 모든 행을 한꺼번에 실행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명령어들을 쭉 한 번에 입력한 다음에 이거를 하나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다 이 스크립트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한꺼번에 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 그것이 순서대로 다 한꺼번에 입력이 되고요. 아니면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그냥 R 코드 전체를 읽어와서 일일이 이제 실행 코드를 출력하지 않고 할 때에는 컨트롤 시프트 S를 누르면 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면요. 자, 여기 보면 빈도 분석을 구할 때 가장 단순한 게 이제 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명령어인데요. 이 테이블이라는 명령어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거를 실행시키면 이 테이블이라는 이 행에다가 커서를 갖다 두고요. run을 입력을 하면 아래 이 명령어가 입력이 되면서 빈도 분포 결과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명령어를 입력을 하고 그것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스크립트 소스 편집기 패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R 콘솔 패널입니다. R 콘솔 패널은 기본적으로 R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패널인데요. R을 실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그냥 콘솔 창에다가 직접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다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실행이 되고요. 그 R 콘솔을 사용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R 스튜디오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R을 사용할 때 방식하고 동일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R 콘솔 패널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령어 이력이라고 해서요. 이전에 사용했던 명령어들을 R 콘솔에서 직접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다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콘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아래 방향키를 눌러서 명령 이력을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뒤에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다음에 우리 책에 보면은 컨트롤하고 마이너스 키를 누르면 입력한 명령어 전체가 팝업 창으로 뜬다라는 설명이 있는데요. 예전에 이 책을 쓸 당시에는 이게 작동을 했는데 지금은 단축키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컨트롤하고 마이너스를 누르면 이 창 자체가 이제 축소되고요. 컨트롤하고 플러스 키를 누르면 창이 점점 확대되는 그런 기능으로 바뀌어서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령어 이력을 볼 수 있는 경우는 오른쪽 위쪽에 보면은 히스토리라고 하는 탭이 있는데 이 탭을 선택하면 이전에 실행한 명령어를 다 찾아볼 수가 있어서 이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한번 보면요. 자, 이 창이 나오는데요. 직접 테이블하고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요. SPSS 데이터하고 w1 이라고 입력을 하면 직접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고요. 명령어 이력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명령했던 게 오른쪽 위에 화살표를 누르면 방향키를 누르면 나오고요. 한 번 더 누르면 그 위에 거 이런 식으로 차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다시 입력할 때는 이렇게 해서 찾아서 조금 수정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요. 다음에 전체를 명령어 이력을 보고 싶으면 오른쪽 위쪽에 히스토리라고 하는 탭이 있는데요. 이 히스토리에 보면 지금 조금 전에 했던 게 나오죠.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했던 부분까지 지금 쭉 다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R 콘솔 패널에서는요. 명령어 완성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령어의 일부만 입력한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을 자동으로 완성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명령어 완성 기능은 R 콘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스크립트 창에서 소스 파일을 편집을 할 때도 그대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로 하는 명령어를 입력할 때 일부만 입력하면 알파벳 기준으로 해당되는 명령어들이 다 팝업이 돼서 골라서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테이블 함수를 한다고 하면 tab까지만 치면은 tab를 포함하는 명령어들이 쭉 리스트로 뜨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함수의 어떤 인자를 괄호 안에 이제 인자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기억하기가 어려운데 이 인자들을 함수명의 일부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그 함수 목록이 팝업이 되고요. 또 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바로 뒤에다가 탭 키를 누르면 사용할 수 있는 그 인자들이 리스트가 쭉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명령어를 완성을 하면 됩니다.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테이블 명령어를 사용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tab가 들어가 있는 명령어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함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다가 이제 뭔가를 입력해야 되는데 이제 뭘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금 이 괄호에다가 탭 키를 누르시면요.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뜹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 쭉 나타나는데요. 그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걸 선택을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점점점이 뭘 의미하는지의 설명이 오른쪽에 이제 노란색으로 해서 설명이 됩니다. 이걸 읽어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대로 입력을 하면 되겠죠. 이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R 콘솔 때뿐만 아니라 스크립트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탭을 누르면 똑같이 필요한 인자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는 위는 인자들의 명령어고요. 밑에는 지금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R 콘솔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기능은요, 객체 완성 기능이 있습니다. 이 객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함수를 입력하면 이 객체명에다가 달러라고 하는 표시를 쓰고 그 뒤에다가 변수명을 입력을 함으로써 내가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그 변수를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객체명에다가 달러 연산자를 쓰고 나면요, 변수 명령이 자동적으로 팝업이 되기 때문에 다 일일이 입력하지 않더라도 거기서 이제 골라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제 R은 직접 자기가 명령어와 인자를 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오타가 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면 이제 오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파일 이름 같은 경우도 자동적으로 팝업창에 뜨기 때문에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어떤 괄호를 새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따옴표를 하게 되면 이제 괄호를 열고 나면 이 뒷부분까지 가동적으로 생성이 되고요. 따옴표도 앞에 부분을 입력하면 뒤에 부분도 자동적으로 해서 요 사이에다가 필요한 내용들만 입력을 하면 되게끔 그렇게 완성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빈도 분석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테이블이라고 해서 괄호를 딱 쳐주면 앞뒤로 괄호가 생기죠. 이것이 이제 괄호 완성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빈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변수명을 적어줘야 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셋이 SPSS 데이터인데, SPSS라고 하면 뒤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이 나오죠. 그 입력을 해주고 변수를 지정하기 위해서 달러 표시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셋에 들어있는 변수들의 이름들이 여기 전부 다 제시됩니다. 내가 직접 입력을 하지 않더라도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골라서 분석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따옴표를 한다고 했을 때 C에서 따옴표를 누르면 이 따옴표가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양쪽 앞과 뒤가 같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주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 지금 이 설명이 너무 길어져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